여러분들이 사회를 이제 처음 이렇게 입문하시게 되면은 여기도 해보고 싶고 저기도 해보고 싶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를 하지 않고 이미 또 병이 많이 들은 상태에서 사회를 하고 이게 사람마다 전부 이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다 배우고 사회를 하면은 이제 비교적 안전한데 여러분들 마음이 당장 아프면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이렇게 앞설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비교적 그래도 그 내에서 좀 안전하게 사회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단기 사혈이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 단기 사혈할 적에는 철분 보충하고 주겸수만 이렇게 보충해줘도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큰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단기 사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응용하면 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지금 2번, 3번 빼는 것보다 머리 아파도 도저히 지금 현재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럴 때는 1번, 9번만 뺍니다. 그러니까 혈자리를 많이 잡지 말고 딱 두 군데서만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기 사혈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300g 정도 어혈 무게가, 순수 무게가 한 300g 정도를 일주일에 빼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한 이렇게 5회 정도, 5회 내지 6회 정도 빼고 사혈을 더 이상 안 할 적에는 별 무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특정 부위, 자기가 살면서 지금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거 한 군데만 그 통증이 웬만큼 완화되러 오면 그냥 2번, 3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게 이제 머리 아픈 게 낫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평소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장질환이 이러니까 두려워. 갑자기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이래. 이런 사람들은 5번, 30분만 빼면 되는데 1번, 9번도 빼고 5번, 30번도 빼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우선 한 가지 병 고쳐놓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재봐서 적어도 10일, 12일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다른 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동안 안 빼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혈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또 5번, 30분만 이렇게 빼고 또 5번, 30번을 일주일 간격으로 한 300g씩 해서 5회 내지 6회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완화해지면 5번, 30분만 빼고 또 그러고 어때요? 또 한동안 또 기다리고 있으면 한 3, 4개월 이렇게 쉬고 있으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시 또 정상화 되겠죠. 또 정상화되면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픈 사람들은 6번 14분만 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만 먹기만 먹으면 잘 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30번 2번만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부위만 이렇게 빼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우선 급한 사망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군데 놨으면은 욕심이 또 이쪽도 하고 싶고 저쪽도 하고 싶고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거기에 필요한 보조식품들을 먹으면서 사혈하면 그렇게 해도 견디지만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사혈하면은 버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도 여러분들이 머리만 잘 쓰면 절제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2번, 3번 하다가 나는 머리가 아파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면 1번, 2번, 3번 하면서 1번, 9번만 빼고 다른 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되면 또 다음 단계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 또 5, 6개 사혈을 해가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질 만하면 또 쉬고 또 다시 또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화되면 다시 사혈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장점이 있는데 저도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서 마음은 이제 이런 구석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불신이 생기는데 저는 하도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시간을 이제 오래 끌면은 불신이 생긴다는 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불신을 하든 안 하든 궁극적인 완치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같은 병이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치료 효능이 나타나야만 재발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도 약을 먹으면서 머리가 내가 툴 아파. 그 진통제 먹으면 그때는 안 아파. 또 약이 떨어지면 또 아파. 그럼 만성두통이잖아. 이거 해결책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1번, 9번 빼면 어혈이 나와서 생혈이
10% 20% 비실 정도 되면 통증 100명 빼면 적어도 97명 완치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통이 치료가 된 게 10년이고 20년이고 재발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떡하냐고 하면 어혈이 왜 생겼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면 기존의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빼내서 피끼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어혈을 못 만들어지게 해야 한 번 뚫어진 데가 다시 막히지 않고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약을 먹지 않고도 두통이 오지 않는. 근데 모든 병이 다 이렇게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원리에 들어가면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심이 안 되고 숨이 잘 안 쉬지고 할 적에도 5번, 30번 빼보세요. 가슴이 편해집니다. 웬만큼 고산지에 올라가도 숨도 안 가빠요. 그래서 사실 뭐 심장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빼보면은 그냥 10명 하면 9명 낫는 병이지. 그게 무슨 병이요. 이제 이렇지만은 5번, 30번 빼면 우선은 좋아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선은 좋아지는데 한 2, 3년 지나면 다시 같은 증세가 또 오거든.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져도 거기를 또 막아버리면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라. 그렇지만 8번을 빼서 새로운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해주면, 그러면은 승부를 빨리 내려고 하면은 어혈을 조금씩 빼는 것보다는 빨리 빼내야만이 치료가 효능이 빠르고 빨리 끝나겠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빼고 싶어도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서 어혈이 안 나오면 또 효과를 못 보고, 또 어혈을 빼내고 혈액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해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피가 부족함으로써 오는 이 증세들이 나타나면 사회를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노하우인데, 이런 것들을 많은 시련을 겪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사회를 하려고 하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가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5세 때 사혈에서 기본 사혈 한번 싹 해놓고, 또 25살에 한 번 하고 35살에 한 번 하든가 아니면 2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혈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몸속에 그렇게 많은 양의 어혈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혈이라는 걸 못나서 여러분들 나이만큼 오랜 세월 모아놨던 거를 한꺼번에 빼려고 하니까 어혈의 양도 많고, 또 어혈이 혈관을 막인 시간이 길어지면 어혈이 딱딱하게 굳어서 잘 안 빠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사혈을 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렇게 빼보면은 어혈이 잘 나오면 적어도 100명 하면 95명은 완치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통계적으로 한 30년 이상 이걸 이렇게 해보면은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떠올려보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산 증인으로 보여줄 테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 금산에 들어온 지가 한 16년 정도 됐는데, 16년 동안 별로 쉬어본 날이 거의 없어요. 그 주로 대학 볕에 나가서 여기 이제 공원 휴양림이나 여기 이쪽에는 이제 공사한다고 대학 볕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지금 제 얼굴이 햇빛에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얼굴이 까맣고 검버섯도 좀 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내 몸을 올수리하면 이 몸이 지금 이렇게 망가졌다 갔다가도 얼마나 복원되는가.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보면서, 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앞으로 30년 후에 나를 봐도 지금 모습에서 크게 변한 거 없을 거다. 저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5,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이 사는데 5,000년 전에 사람이 지금까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 낳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우리 몸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세포 분열은 영구적이에요. 영생이라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어혈을 내 몸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혈관이 막혀버리면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어혈이 만들어지는 게 제가 책에다 제면하죠. 자기 나이의 퍼센트만큼 어혈이 쌓인다 일어나죠. 말초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자기 나이만큼 어혈이 쌓인다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나이가 70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초모세혈관이 70%가 막혔다 소리고, 여러분들이 90살이 되면 90%가 막히면 심장이 피를 땡겨도 피가 안 끌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빠져나가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른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말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심장을 멎어서 사망에 이르려고 하면은 전체 말초모세혈관의 90%가 막혀야만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물론
이제는 골고루 이렇게 어혈이 분산돼서 재수 없이 어혈의 몇 프로가 그냥 뇌 쪽만 집중적으로 막았다든가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말하면 그 이전에 사망하지만 어혈이 골고루 분산되면 평균 우리가 수명이 한 8, 90년 된다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저는 한 90년 정도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이의 퍼센트만큼 어혈이 쌓이고 말초 모세혈관이 90% 이상 막혀야 심장이 피를 땡겨도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서 안 빠져나가면 심장에 멎어서 사망에 이른다. 근데 이 말 속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90%가 되기 전에 자꾸 빼내면 어혈이 빠져나와서 혈관이 열린 데는 세포분열이 일어나요. 그 세포분열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영양분이 공급되는 이상은요. 근데 우리 몸의 어혈은 자기 나이만큼 한 90년 정도 살면 평균적으로 한 90년 정도 살면은 혈관이 90% 정도는 막히기 때문에 심장이 피를 땡겨도 안 달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못 빠져나가면 심장에 멎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기에 어려서부터 일찍 사망하고 병이 드는 거는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면 그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과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우리가 질병이 어려서도 이제 일찍 오고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생리 이치인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이렇게 배울 적에는 1차적으로 아무 지식이 없어도 2번, 3번만 빼는 거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초 체력이 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은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이렇게 한 주에 2, 3, 6, 2, 3, 6, 2, 3, 6 이렇게 빼라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빼다 보면 6번에서 어혈반, 생혈반 정도 나온다 싶으면 한 주는 2, 3, 8, 한 주는 2, 3, 8, 2, 3, 8, 2, 3, 8 이렇게 빼다가 8번에서도 어혈이 한 반 정도, 생혈이 한 반 정도 나온다 싶으면 한 주는 2, 3, 6, 한 주는 2, 3, 8, 2, 3, 6, 2, 3, 8 그 책의 내용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도 들이지 않고 가장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인데 이미 병이 많이 들은 사람들은 광란의 약지는 계류로 이걸 못 기다리는 수가 많은데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사회를 한다고 하면 이 방법 가지고 국민 건강 충분히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이게 코로나나 이런 감염성 질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옛날보다 이제 먹는 거를 잘 먹고 의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 되게 되면 치매 환자 이거 해결책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제 교육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치매는 게을러서 걸린다고 하는 말, 뇌경색이나 치매는 게을러서 걸린다 하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뭐냐? 뇌혈관이 막히지 않고는 치매고 뇌경색이고 올 수 없습니다. 혈관이 막히려면 혈전 어혈이 있어야만 막히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이 해보시면 어혈이 빨리 안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미 혈관을 막은 걸 녹이고 불려서 그걸 빼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모았다 한꺼번에 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지. 조금 있을 때, 우리가 가정의 쓰레기도 그렇잖아요. 조금 생길 때 얼렁얼렁 갖다 내다 버리면은 빨리 간단하게 해결하는데 그걸 막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집에 쌓아놓으면 어떤 사람들 쓰레기 보면 쓰레기 산더미가 돼버리죠. 제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몸이 극하고도 살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각 장기 조직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각 기관 장기 조직이 큰 거는 체세포 개체수가 많을 뿐이고 작은 건 체세포 개체수가 적을 뿐이에요. 저 눈으로 보면요. 근데 우리가 정상을 크고 적고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냥 정상을 100이라고 놓고 볼 때 제가 책에는 100이 정상일 때 30개만 남아있어도 그 30개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가는 기능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는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5%, 10%만 남아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열 지도를 해서 사열하게 만들고 옛날에는 내 손으로 이렇게 직접 해보면은 우리 인체의 복원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온 인류가 내 공부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다 배워서 예방은 국민 스스로 하고 이제 난치병들 중환자들이 이제 의사들이 맡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의 의료비용 10분의 1만 들이고도 국민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 과연 허언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거부터 하나씩 임상실험을 해보고요. 여러분들 간단한 거 무좀 있는 사람들 26, 27 빼보세요. 저녁이 빼서 어혈 나온다면 아침이 달라질 거예요. 또 의외로 주부습진 때문에 가려워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손바닥 가운데 여기 52번인가요?
여기 한번 저녁에 빼고 아침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리고 염증이나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기존의 학문에서는 모든 걸 그걸 자꾸 이렇게 죽이는 쪽으로만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이 죽이는 쪽으로 접근하면은 여러분들 요번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기존에 다른 질병들 치료약을 쓴다고 하는 거는 그 실험을 해본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그 약은 한 가지의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죽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 우리 인체도 그 바이러스처럼 분해해보면 작은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죽이는 걸로 접근하면 그 죽이는 건 한 가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얻고 네 개, 다섯 개를 잃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몸 스스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동물처럼 좀 썩고 부패된 걸 먹어도 질병이 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 항체가 늘어나야 되고, 항체는 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그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그게 바로 항체거든요. 그래서 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의 해결책이 이 속에 다 있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